시장의 바램은 올리는 건 알겠는데 더 올리지는 말자라는 분위기고, 올리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신중하게 상황 봐서 대응하겠다. 더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들을 펼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통화 정책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용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빅3 중앙은행이 지금 그 금리 정책을 대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 주셨습니다. 두 가지로만 가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빅3의 금리 방향. 그러니까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가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이제 시황, 굉장히 중요한 또 시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이번 주에 굉장히 금리 인상에 대한 일정들이 상당히 많죠. 이제 뭐 3대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유럽, 미국, 일본 모두 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또 8월 시장의 향방을 가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또 다루고 가보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 미국에 대한 인플레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번 달 CPI가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3%를 기록을 하면서 최저 수준으로 가라앉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까지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죠. 최근에 이제 이 리서치를 하나 이제 보게 되면 이 소비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소매 판매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라고 하면, 소비가 지나치게 뜨겁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을 잡다 보니까, 물가가 안정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경제가, 그리고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이 반등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골디락스에 접어든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미국에서는 상당히 키워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이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한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멈춰가겠다라고 이제 이 시장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그 다음에 일본까지도 통화 정책을 이제 이번에 발표를 할 예정에 있는데, 일단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이 문제가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죠. 왜 그렇냐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찌됐든 경제는 상당히 좀 튼튼하다라고 할 만한 지표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물가는 가라앉아주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다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로존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이번에 마이너스 0.3%를 기록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봤더니 5.5%를 이번에 기록을 했거든요. 전달에 6.1%가 나왔으니까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5%대다라고 하면 상당히 높이 형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만할 겁니다. 즉 유럽은 지금 이제 고물가 상황이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제 물가가 높냐라고 봤더니 서비스 물가가 계속해서 조금 이제 높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이제 뭐 여행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이제 뭐 외출할 때 우리가 뭐 외식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서비스 물가가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비단 이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역시나 에너지를 생각을 해야겠죠. 에너지에 대한 비용이 지금 현재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큰 편이라서 이 부분도 여전히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임금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현재 유럽에서 임금 인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임금 또한 이 물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2025년까지 계속적으로 이 유럽의 임금은 오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에너지, 그 다음에 뭐 고용,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높게 형성이 되면서 물가가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을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엔저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죠. 이번에 이제 이 총리가 바뀌었잖아요.
총리가 이제 새롭게 일본은행 총재가 바뀌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이 엔저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한 가지 재미난 수치가 있었는데 이 재미난 수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달러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무엇이냐? 원래 이제 엔 캐리 트레이드가 굉장히 조금 유명하죠. 엔 캐리 트레이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일본에서는 금리가 상당히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금리를 주는 나라에 투자를 하는 행위를 이제 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기존에 워낙에 이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이제 뭐 미국에 투자를 한다라든지 이러한 트레이드 형태가 상당히 좀 유명했는데 최근에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상당히 조금 유동량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여전히 사실 이 미국의 금리는 높은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미국의 금리는 높은 상황이기는 한데 투자자들이 이제 금리는 다 올라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금리는 다 올라갔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제 달러를 빌려가지고 다른 조금 더 금리를 주는 나라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멕시코나 헝가리, 그다음에 폴란드, 브라질 등등 금리가 여전히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에 투자를 해가지고 달러 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이러한 이제 이 형태가 상당히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이제 투자 형태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시장 투자자들이 이제는 정말 금리 인상이 끝나가고 있다. 그런 판단하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 금리 인상은 이제 거의 끝에 도달을 했으니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이 금리 인상의 끝에 걸맞는 투자 전략을 또 꾸려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나라마다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미국 빼고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금리와 관련해서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장 상황이 이제 조금씩 금리의 움직임을 보면서 달라지고 있는데 전략으로 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시장으로 봐야겠죠. 역시나 FOMC 대기 구간에다가 그 다음에 유럽, 일본까지도 금리에 대한 이 향방을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 주는 여전히 조금 이 개별주 시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역시나 또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나눠보면 금리 인상과 그 다음에 마지막 인상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되겠죠. 금리 인상을 지속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여태까지 연준 인사들이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의 목표치에 도달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근원 인플레까지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은 더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물가 지표가 워낙에 나왔고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금리 인상을 더 지속할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뚜껑 까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결과를 보고 나서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결과를 보고 나서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속단하고 투자를 하는 부분은 조금은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나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FOMC 대기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오늘 장세만 보더라도 저는 딱 그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시장 자체가 코스닥은 상당히 이제 하락을 했죠. 코스피는 지금 그대로 다 끌어올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전에 한때 1%를 넘어가는 하락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의 투심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포스코 그룹주들이 또 오늘 어마어마하죠. 지금 포스코 홀딩스나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엠텍까지도 지금 굉장히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즉 시장은 굉장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이제 이슈에 의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되면서 수급이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 수급이 쏠리는 쪽에는 굉장히 또 수급이 더 쏠려버리는 현상이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에 수급이 한번 들어가 버렸다 보니까 더 오늘까지도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의 수급이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그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쭉쭉쭉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양상은 개별주 종목 장세가 이어질 때 더욱더 나타나고는 합니다. 물론 포스코 그룹주들이 대형주에 속하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시장 자체가 투심이 제한적이고 FOMC 눈치 보기 장세에 진행
진입을 했다 보니까 이 수급이 쏠렸던 포스코 그룹주들이 저는 더 수급이 쏠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포스코 그룹주들뿐만 아니라 이제 LNF 같은 이런 양극재 종목들까지 같이 끌고 가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의 수급이 쏠렸었고 여전히 그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더욱더 수급이 쏠리는 장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그러면 그림을 예상을 했을 때 FOMC 분기점에 따라서 만약에 FOMC가 더욱더 이 결과가 좋게 나오고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 주도주의 수급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포스코 그룹주 쪽이나 혹은 이제 무언가 양극재 쪽이 더욱더 갈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겠죠. 근데 만약에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지속이 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분위기가 급반전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장에 악재가 나온 거기 때문에 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다른 종목들로 수급이 쏠릴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이번 FOMC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갔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갈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포스코 그룹주도 그룹주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자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수급이 계속 미뤄지니까 또 쭉쭉쭉 치고 나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수급주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밀어주는 수급이 있는 종목이 또 더 밀고 갈 수 있는 시장이 또 이번 주가 될 거고 그러한 그림이 또 FOMC를 기점으로 해서 더 갈 거냐 아니면 말 거냐 이러한 그림을 또 나눌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FOMC 결과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잘 보시면서 결과에 따라서 포트를 한번 또 잘 나눠 가시면 8월달 장세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잘 대응이 가능하실 거고 또 제가 FOMC에 대해서도 또 잡아드리면서 어떻게 또 이제 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을 잡아가야 될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하게 대응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대응을 해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장의 관심대로 이렇게 종목 일정 가는 종목들만 가는 장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수급 잘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